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방송 삼수로우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도 백기투항한 히토리오 전쟁에 대해 재미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만 투자해 주시면 히토리오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물고 귀한 금속 원소들의 물이라는 뜻의 히토리오는 세상에서 가장 더럽지만 가장 비싼 금속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반도체, 풍력 터빈 미사일, 심지어 F-35 전투기까지 이 모든 첨단 산업의 심장에는 히토리오가 들어갑니다. 히토리오 없으면 전기차도 미사일도 스마트폰도 잠수함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첨단 산업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심장의 사실상 10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돈과 기술이 많아도 중국이 히토리오 밸브를 잠그면 미국 산업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히토리오는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값비싼 21세기의 석유 산업 패권의 심장부로 불립니다. 며칠 전 중국 정부가 히토리오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에서 가공된 히토리오나 중국산 히토리오가 0.1%라도 들어간 제품에는 수출 허가제를 적용하겠다. 이 한마디에 전 세계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이건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닙니다. 히토리오는 중국 땅을 떠나도 그 통제권이 여전히 중국 손에 있다는 자원 주권 선언이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제품 전부에 100%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지만 이 얘기는 이틀 만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고 싶다고 했고 시진핑 주석은 심지어 강인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중국을 만날 일이 없다고까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도 갖겠다고 번복했습니다. 결국 관세 폭탄 뒤에는 백기투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응수했고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현재의 긴장은 전적으로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히토리오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히토리오 생산량은 약 4만 5천 톤입니다. 세계 2위지만 중국은 27만 톤으로 전 세계 60%를 생산하고 있고 미국의 6배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캐낸 히토리오조차 전부 중국으로 보내 정제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가공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공을 하게 되면 환경이 망가져서 가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토리오 가공 현장은 말 그대로 화학적 생지옥입니다. 광석 속 몇 %만 들어있는 금속을 황산, 염산, 암모니아로 녹이고 침전시키며 용매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산성 폐수, 방사능 먼지, 독성 진흙입니다. 이걸 조금만 방치해도 땅이 죽고 강이 죽고 사람도 병들게 됩니다. 미국이 중단하자 중국이 이 히토리오 정제 가공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히토리오 정제 공장을 만들면서 미래 석유가 될 것이다 확신하고 뛰어든 것입니다. 중국은 그 더러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은 깨끗한 척 하라. 우리는 돈을 벌겠다. 1990년대 중국은 환경 규제를 느슨하게 풀고 값싼 인력과 정부 보조금으로 히토리오 정제 공장을 모조리 흡수했습니다. 그 결과 내몽골 바오토우 외곽에는 검은 호수라 불리는 인공 오염지가 생겼습니다. 이곳은 방사능과 독성 폐수로 뒤덮인 지구에서 가장 오염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위성으로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오염 위에서 히토리오 세계 공장에 목줄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히토리오는 중국이 100%를 가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국이 가동 중인 히토리오 광산은 단 한 곳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입니다. 중국 다음 두 번째 생산량 연간 4만 5천 톤입니다. 중국은 이 6배 27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산은 환경 문제로 2002년에 문을 닫았다가
지난 2018년에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중국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정부가 운영사 지분 15%를 사들이고 시세의 2배로 매입하겠다고 나섰지만 구조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에는 히토류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무려 400kg이 들어갑니다. 미국 이지스 군함 한 척에는 심지어 2,400kg이 들어갑니다. 레이더, 유도 미사일, 전기 모터 그 모두가 히토류 없이는 먹통입니다.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에서 사마리움과 디스포르슘을 수입해 자국에서 자석만 만들어 썼지만 이게 군사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중국이 눈치채고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그 길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입니다. 역시 노벨 과학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15년 전 중국과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이 열받자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일본 산업은 마비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0년 넘게 대체 산업을 찾아 투자하는 국가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정권이 수차례 바뀌어도 정책은 일체 바뀌지 않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히토류 대체 소재 개발, 재활용 기술 개발, 해외 강산 투자, 비축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15년이 지난 오늘날 히토류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무려 60%로 낮췄습니다. 일본은 깨달았습니다. 자원은 단순한 경제가 아니라 안보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히토류 재활용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환경과 정치에 묶여있고 눈치 볼 때 일본은 기술과 각오로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히토류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고 환경을 대가로 한 패권 산업입니다. 중국은 오염을 감소하며 산업을 잡았고 미국은 환경을 지키려다가 산업을 놓쳤습니다. 히토류는 귀한 금속이 아니라 희귀한 결단이 필요한 자원입니다. 환경을 택할 것인가 산업을 택할 것인가 미국은 아직 우왕좌왕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구조가 계속된다면 미국은 캐기만 하고 중국은 불을 쌓고 일본은 대비하며 세상은 그 경쟁 속에서 질서는 결심한 자의 손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